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원의 방정식이 정의를 따라야 되겠다. 이제 원의 정의, 원을 이제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한 점에서부터 한 점이 있어, 중점이, 알겠죠? 근데 그 점에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이제 다 모아본 거야. 거리가 이제 같은 점인데 그냥 이제 어떤 값이 있어야 되니까 r이라는 값으로 이제 같은 아이들을 쭉 다 모아 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네, 이런 이제 원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왜 못 그릴까? 네. 이걸 이제 원이라고 그러는데, 이 위에 있는 이제 임의의 점 있잖아요. 이 점을 x, y라고 했을 때 x, y에 대한 그 방정식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이제 너희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봐. 한 점점이 있으려면 어떤 좌표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좌표가 주어지고 그 좌표로부터 거리가 r로 일정한 점들을 다 모아봤더니 이런 원이 되는데, 그럼 이제 이 x, y에 대해서 이제 어떤 관계식이 성립을 할까? 를 보니까 우리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제 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인 a, b와 x, y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으로 이제 표현이 가능하더라고. 근데 그 거리가 얼마로 같았냐면 여기는 이제 r로 똑같았다. 그죠? 그치? 이렇게 써놓고 별로 안 예쁘잖아. 루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깔끔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양변을 제곱을 한 거예요. 그래서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그런다고. 이제 표준형으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노? 막 바로 눈에 보이는 게 a, b를 중심으로 가지고, 그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다가 되는 거고, 이놈을 쭉 펼쳤더니 x 제곱 이거 쭉 나열한 거예요. 그럼 항상 이제 이런 식으로 ax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런 꼴이 되는데, 근데 이 c가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런 꼴이 나온다고 해서 다 원이 되는 건 아니거든. 이걸 우리가 일반형이라고 그러고 이 아이가 표준형이라고 해요. 근데 일반형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이 아이가 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표준형도 마찬가지고, 여기 r 제곱은 무슨 수가 될 수 없노? 0 이하가 될 수 없다 맞죠? 그래서 r은 거리이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거든. 얘가 항상 이제 양수듯이 r 제곱이 항상 양수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빼기 4c 이게 항상 양수여야지 이게 항상 원의 방정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얘를 이제 표준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x 플러스 2분의 a 이거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분의 b 이거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a 제곱 마이너스 4분의 b 제곱 플러스 c가 된다 맞죠? 그죠? 근데 이게 넘어가면 이게 이제 무슨 역할을 해야 되노?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이게 반지름의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얘를 통분을 해버리면 4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c가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r 제곱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항상 양수가 돼야 되잖아. 얘가 항상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제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된다고. 그래서 이놈의 x의 개수 여기 제곱 더하기 y의 개수 빼기 제곱 빼기 상수의 4배 한 게 항상 양수가 되면 이게 원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 머릿속에 담아야 될 것들. 자,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졌다고 쳐. 그럼 이제 원의 어떤 이제 좌표평면 상이 우리가 좌표평면 상에 원을 갖다 놓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떤 특징들이 나오겠죠. 네, 그 특징들 중에서 이제는 x축에 접하는 원, 축에 접하는 원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x축에 접하는 이제 원의 방정식은 또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어쨌든 말했잖아. 항상 말했듯이 이런 상황에 대한 수학적 표현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이 상황은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걸 너네들이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생각은 x축에 원이 접하면
이렇게 위로 접할 때가 있고요. x축 위로 이렇게 x축 아래로 접할 때가 있어요.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맞지? 근데 x축 위에서 접해버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노? 원의 방정식에 있는 모든 점들의 무슨 좌표는 y좌표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여기 있는 y좌표는 양수이거나 여기서 이제 0이 되겠죠?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고 얘는 0 이하가 될 수밖에 없다. y좌표 자체가 맞지? 그러니까 어떤 x축에 접하는 원이 예를 들어서 x축에 접하는 원이 3,-1을 지난다. 얘만 딱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뭘 지난다? y좌표가 -1을 지나네. 그럼 뭐가 될 수 없다? 얘는 절대로 될 수 없잖아. 그죠? 그럼 이제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되나? 이제 그런 상황을 너희들이 빨리 캐치를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상황의 수학적 표현이라고 했죠. 이제 x에 접하면 이제 어떤 특징이 벌어지냐면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요. 얘가 반지름 r이 돼버려가지고 이 중심의 좌표 원래 우리가 a, b라고 적잖아. a, b라고 하면 a,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거든. 그죠? 근데 이제 그까지도 이제 드러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는 a, b 대신에 반지름은 이제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r로 두면 돼요. 알겠죠? 그럼 이제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라고 두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케이스에서는 얘가 r이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중심의 y 좌표가 뭐가 된다? -r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중심의 좌표는 너네들이 a, -r로 이렇게 잡는 거라고. 그럼 저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다. 이렇듯이 이제 원방만 딱 보더라도 되잖아. 이게 x에 접하긴 접하는데 위에서 접하는지 아래에서 접하는지를 바로 드러날 수 있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은 y축에 접하는 원. 이제 동일하겠네. 축이 이렇게 있어. 축이 동일하게 y축이 있는데 이렇게 원 하나가 접혀있는 케이스와 이런 식으로 이제 접혀있는 두 개의 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는 y축에 접하면 여기는 x 좌표가 반지름으로 표현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이제 중심 자체가 이제 뭐가 된다? 이 중심은 이제 r, a라고 하든지 b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방정식은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죠? 여기는 이제 왼쪽으로 갔으니까 이제 음수가 됐잖아. -r이 이제 좌표가 된다고. 이건 이제 거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1, b다라고 하면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 제곱입니다라고 이제 처리를 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그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렇지. 자, 그 다음은 짠. 뭐예요? 야, 너네 아직 몰라? 어제 났어. 대박. 신기하지? 쌤 점프는? 어? 쌤 점프는? 전폰 수비 왔어. 와이프한테 특히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지. 오케이. 시골에서 우리 와이프 언젠간 느끼겠지만 던집시다. 아씨, 무음으로 안 되나? 갤럭시 쓰는 줄 아는 사람 무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스크롤 해가지고. 이거 쭉 누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벨소리는 아닌데. 별소리 아니고. 안 나는 것 같은데. 자, 올라요. 다시. 와. 자,
자 이제는 XY축에 이제 동시에 접하는 원 이건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겠노?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가지 종류.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것도 이제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잘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 원이 있어가지고 동시에 접한 원이 근데 그 동시에 접하는 원이 마이너스 3,2를 지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너네들이 이제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냐면 이놈 이게 뭐 그 몇 성면에 있는 점이지 마이너스 3,2는 2, 4분면에 있는 애잖아 맞지? 그럼 당연히 x,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그 원도 몇 사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다? 2, 4분면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럼 2, 4분면에 있으려면 중심의 좌표가 뭐가 돼야 되게? 그냥 똑같아야 돼. 맞지? 2, 4분면에 있는 모든 점들은 x 좌표가 음수고 y 좌표 양수의 내거든. 그럼 중심도 당연히 마이너스 r, r이 될 수밖에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r, r 그 크기는 r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동시에 접하려면. 근데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로 표현될 수도 있고 r로 표현될 수도 있다고. 마이너스 r 또는 r. 알겠지? 근데 그걸 이제 뭐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 몇 사분면에 있는지 가지고 판단하면 돼. 알겠나? 자,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이제 1사분면이니까 둘 다 양수잖아. 그럼 중심은 r, r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게 1사분면. 알겠죠? 2사분면에서는 이 사분면에서도 이제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동시에 접한 애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는 좌표 자체가 이게 마이너스 r, r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이제 그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죠. y 빼기 r의 제곱은 r 제곱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게 이제 이 사분면에서 접하는 그런 원의 방정식 x, y 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고요. 3, 4보면 이렇게 적혀있다고 할까? 여러분 이제 좌표 자체는 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 돼가지고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게 되겠어. 알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4, 4보면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이제 중심의 좌표 자체는 x 값은 양수고 그 y 값은 음수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의 제곱입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이제 무난하다 맞지? 이게 항상 나오는 문제거든 이게 항상 나오는 문제라서.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의 특징이 조금 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 중심이 반드시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게 돼요. 그 중심이.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생각해봐봐. 문제가 중심이 y는 x 제곱 마이너스 2 위에 있고 그리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를 구하여라. 혹은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이 해야 될 건 이제 이런 거예요. x 제곱 마이너스 2 위에 중심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겠지. 그죠? 그다음 뭘 구해야 된다?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를 이렇게 꺼야 된다고. 알겠다? 왜? 이 위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은 항상 이 위에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했노? 중심이 이 위에 있으면서 x,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 말은 중심이 이 위에 있으면서 중심이 또는 y는 x,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뭐가 될 수밖에 없노? 여기가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네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야지 여기에 동시에 이렇게 접하면서 중심이 있을 수 있어요. 제일. 이런 식으로 있겠죠. 이해되니까 무슨 말인지 총 4개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 중심의 반지름도 알 수 있게 돼. 뭐가 함께 된다? 연립하면 되지. 그렇죠. 이 아이랑 y는 x를 연립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항하면 그놈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고 만나는 교점 자체가 이게 y는 x 위에 적이기 때문에 r, r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중심의 그 좌표 자체가 반지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돼가지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볼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그런 원이 누구를 지나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난대요. 근데 이런 게 몇 개가 있게? 두 개가 있어, 두 개. 어떻게 두 개가 있게 되냐면 이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있으면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지날 수가 있고 크게 접하면서 이렇게 지날 수가 있어. 알죠? 그래서 항상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생기는데 근데 두 개가 생긴다는 거를 대수적으로도 알 수 있다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방금 했듯이 동시에 접하는 원이 얘를 지난다. 그럼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그죠? 중심의 좌표는 얘의 부호를 보면서 그냥 판단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이제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나오노?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 이놈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근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된다고. 근데 정규 보면 이제 r에 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고. 그럼 근이 두 개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두 중심 사이의 거리 조원의 중심거리를 구하시오라고 지금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전개하면 r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4 r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9 이건 r제곱이니까 이게 날라가게 되고 그럼 이제 r제곱에 마이너스 10r 플러스 13은 여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이 좁은 데는 안 되네. 그럼 일단 뭐 중심거리는 뭐 없는 거냐면 생각해보면 R1, R1과 R2, R2 사이의 거리는 뭐가 되노? 루트 2의 R2 마이너스 R1이 될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뭐 중심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 거리 구하는 건데 이게 R1, R1이고 이게 R2, R2가 되는 거라고. 그럼 정사점 사이 거리 공식 써봐봐. R2 마이너스 R1의 제곱 더하기 R2 마이너스 R1의 제곱 루트 2 R2 마이너스 R1이 된다고. 그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즉 R1 플러스 R2가 얼마니까 이게 이제 두 분의 합이니까 10이 되고 R1 곱하기 R2가 지금 13이 된 거잖아. 그럼 이제 R2 빼기 R1의 제곱은 얼마나 되죠? 이거의 제곱은 이놈의 제곱에서 이놈의 4배를 빼면 되죠. 그죠? 그럼 얘는 이제 48이 되는데 여기다 루트만 씌워버리면 이해가 된다고. 알겠죠?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루트 48 루트 48 곱하기 루트 2 루트 48 곱하기 루트 2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중심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어쨌든 뭐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가지고 수분이 풀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전에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상황들. 이제 원 하나가 축과의 관계를 이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원과 직선의 관계, 세 번째는 이제 원과 원의 관계를 한번 쭉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접선들, 길이가 주어졌을 때 접선, 그다음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 그다음 이제 극선의 방정식, 그죠? 그런 관계들을 이제 보면 되는데, 그다음 이제 원과 직선의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랑 이제 직선이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거 이렇게 접할 때 그리고 이제 만나지 않을 때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수학적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노? 생각해봐봐. 수학적 표현 직선과 원을 연립했을 때 교점이 두 개다. 그 말은 방정식의 근이 두 개다. 근데 2차 방정식일 테니까 y는 블라블라를 씌워내면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도 있어. 연립을 했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크고요. 여기서는 하나밖에 없잖아, 만나는 게.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이 되고, 이제 연립했을 때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근이 없다는 얘기죠.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야 될 거야.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놈의 일치관계들을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 있었노? 중심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반지름과 저 중심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이제 구해낼 수도 있어요. 그죠? 이제 t가 반지름보다 더 작은 거야. 뭐 어떻게 될 수밖에 없노? 조절수 안 될 수밖에 없지. 그죠? 이 사이 공식이라는 얘기니까 반지름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얘는 t와 반지름이 어떤 경우? 같은 경우겠죠.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게 이게 t인데 그게 지금 r과 같은 그런 상황이잖아. 그죠? 이게 이제 접하는 상황. 이게 우리가 항상 주로 사용하는 거, 자주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얘는 이 거리가 반지름 r보다는 훨씬 더 커요. t가 r보다 더 클 때는 만나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제 서상을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 그때 최단거리 이제 최장거리가 지금 나오죠. 여기서 약간 좀 파생되는 게 어떤 원이 있을 때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 원의 점에서부터 이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가 가장 멀 때랑 가장 짧을 때가 언제일까? 그 한번 생각해 보면 언제가 될 것 같아? 항상 이거예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그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 그랬을 때 만나는 이 점이죠, 이 점.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가 가장 짧고요. 그리고 여기를 연장했을 때 만나는 이 점. 그래서 이까지의 길이 있죠. 이 길이가 이제 가장 길어요. 이게 이제 최소값이 되고 이게 최대값이 되거든.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이렇게 딱 만나게 되면 이제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d인 원 하나를 딱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걔는 얘가 수직이기 때문에 접선이 얘랑 평행해지고 얘 수직이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난다라고 생각해보면 다른 점에서는 안 만나게 돼요, 얘를. 그러니까 이 원과 이 중심이 여기 말고 이렇게 지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만나게 돼. 그럼 다른 점 위에서 아무리 이렇게 꺼도 이 점보다 다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최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동일한 논리로 이제 얘를 중심으로 얘를 이제 반지름으로 하면 이제 원 얘가 이제 내접하게 되겠죠. 얘를 이제 꺼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이제 최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알겠죠? 얘를 이제 조금만 이동해 보면 안쪽에서 만나기 때문에 더 짧은 애들로 구성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어쨌든 이번에 뭐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 문제 푸는 데 있어가지고 항상 이제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를 끈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이제 뭐로 구해지노?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해지겠지. 중심의 좌표 알고 직선을 알게 되면 그죠? 거기서 반지름을 빼면 이제 최단거리가 나오고 그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이제 최단거리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3의 제곱은 1이다라는 원과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0이 있는데 이놈의 최단거리와 이 원의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중에서 이제 가장 짧을 때랑 가장 길 때를 구해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 그럼 너네들은 이제 이렇게 처리하는 거지. 이렇게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은 이제 1인 상태. 직선이 있을 거고 얘는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이제 먼저 구하는 거야. 거리를 구해보면 얘는 땡땡 루트 25니까 5분의 절대값 2 집어넣고 여기 3 집어넣어보면 6, 11, 12 빼면 오 어떻게 해도 이렇게 나와. 빼기로 합시다. 빼기. 자 이러면 이제 얼마 되죠? 6 되고 마이 6에서 5를 빼면 이제 1 되니까 여기는 12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5분의 11이라는 거리가 이렇게 나오게 돼. 알겠죠? 그럼 가장 짧을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여기서 뭘 빼면 된다? 1을 빼면 되잖아. 그래서 최대값은 5분의 이제 6이 이렇게 될 거고. 알겠죠? 1을 더하면 그게 이제 최대값. 1을 더하면 5분의 16이 이렇게 되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게 직선과 원 위의 거리, 최단거리, 최장거리를 이제 구하는 방법이었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비슷한 논리인데 한 원에서 한 점까지 이 점에서 이제 이 원 위에 그었을 때 최단거리와 최단거리를 구하는 방법도 동일해요. 이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중심을 지날 때 얘가 이제 최단, 얘가 이제 최장거리다라고 했었던 맞지? 그죠? 또 이제 그 논리는 동일해. 여기서 반지름을 점점 키워 나가다 보면 처음 만나는 게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죠? 그러려면 이제 얘는 뭘 해야 된다? 반지름과 반지름이 만나야지 이게 접선과 이제 수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계속 키워 나가다 보면 이제 동일 접선을 가지고 있어야 돼. 둘 다 이 원에도 수직이고 이 원에도 수직이 되거든. 그러려면 어디를 지나야 된다?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어. 수직이 되려면. 그죠? 자, 그래서 지름을 이었을 때, 중심을 이었을 때 그 중심거리와 만나는 중심거리의 직선이 만나는 그 두 점이 이제 최단거리가 되는 점이다. 이제 그 정도만 딱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요. 그 중선 정리까지 이제 연결 지어가지고 잘 보시면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4의 제곱은 뭐 25다라는 애가 있다고 합시다. 알겠죠? 이런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잡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랑 4, 마이너스 1 AB 이 위에 점 P 원위의 점 P가 있고 두 개의 중점이 다 있는 상태야. 알겠죠? 그랬을 때 AP의 제곱 플러스 BP 제곱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혹은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제 문제가 나와요. 자, AP 제곱 두 점점에 대해서 점점이 이 두 개가 점점이고 한 점이 이제 동점일 때 그래서 그랬을 때 AP 제곱 플러스 BP 제곱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서 뭘로 풀라고 했노? 이건 무슨 문제라고 했다? 바꿔서 문제라고 했잖아. 중선정리 문제라고. 중선정리. 그러니까 AB가 이렇게 있고 AB가 있고 P가 움직이고 있지만 이제 P가 여기 있다고 하면 이놈의 제곱 더하기 이놈의 제곱은 사각형을 만드는 거야. 그냥 중선을 꺼요. 그죠? 그러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의 두 배잖아. 맞지? 근데 이거의 제곱이 뭐고 이 두 개가 정점이기 때문에 얘가 결정돼 있어 이미. 그럼 상수란 얘기야 상수. 그럼 여기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고. MP에 의해서. 그죠? 그러면 M이라는 한 점과 P라는 원위에 있는 점 사이에 최단거리 문제로 막 바뀌어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항상 M 먼저 구하고요. AB의 중점 1, 마이너스 3을 구하고 그 1, 마이너스 3과 이 원 사이에 여기가 이제 3,4가 있을 거고 1, 마이너스 3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게 이제 M의 상태야. AB가 뭐 이런 데 있어가지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쭉 봤을 때 여기 있을 때가 최소값이 되고 여기 있을 때가 이제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도 맞지.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이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하고요. y는 여기서 빼면 6분의 여기서 1을 빼면 4 3분의 2네 4, 마이너스 1을 되려면 8 3분의 8 4분의 11 어쨌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3을 곱하면 저 AB라는 직선은 3y 마이너스 2x 플러스 11은 0이라는 이제 직선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에서 이제 루트 9, 13이죠. 루트 13분의 3, 4를 집어넣으면 3, 4, 12, 23 빼기 6 하면 17 엄청 더럽네. 여기서 이제 반지름이 아까 얼마였어? 반지름이 5 빼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겠다. 반지름 이제 1을 빼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이렇게 넣어야 되잖아. 그럼 이놈의 제곱에다가 누구를 더하고 얘의 제곱, AM의 제곱 이놈의 제곱을 구한 다음에 얘를 이제 2배 해주면 그게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AM은 뭐 이 둘의 거리의 절반일 거니까 그러면 저걸 구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죠. 어쨌든 문제가 막 이렇게 넓게는 안 나올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대충 만드니까 이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죠? 어쨌든 그 저런 원리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이걸 모르는 애는 없을 거고 맞지? 근데 이제 익숙하게 될 문제겠지. 그다음부터 이제 너네들이 문제 풀면서 계속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가지고 익숙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문제 상황이 그 원은 이제 워낙 그 문제 유형이 많고 문제 스펙트럼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진짜 많이 풀어봐야 돼. 많이 풀어보면서 개별적인 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지 자신감이 나중에 딱 생겨.
자신감이 생기는 건 온방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난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이제 생각이 딱 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진짜 많이 풀어봐야 돼. 안 그러면 항상 원이 나올 때마다 겁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왠지 못 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두 원의 위치 관계. 일단 이제 개념적으로 한번 쭉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좀 보면서 이제 가는 것으로 한번 해봅시다. 아직까지 뭐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런 것도 안 했고, 일단은 이제 두 원의 위치 관계부터 먼저 한번 보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두 원의 위치 관계라 하면 어떤 두 원이 있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죠 구분할 수 있는 상황들을 정해놓고 그 상황의 수학적 표현, 수학적으로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제일 먼저는 이제 이런 경우겠지. 반지름이 다른 두 원이 있어가지고 같아도 상관은 없는데 안 만나고 있는 상태, 이걸 이제 외부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두 원이 한 원이 다른 원에 이제 외부에 있는 상태. 근데 이제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뭘 가지고 판단을 하냐면 반지름의 합과 반지름의 차와 중심거리, 중심 사이의 거리, 이 세 가지 그냥 끝내요. 알겠죠? 근데 이제 항상 생각을 이렇게 할까? 중심거리가 점점 작아지는 방향으로 아주 클 때, 중심거리가 아주 크면 이제 안 만나겠죠, 두 개. 그죠? 그때는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반지름의 합보다 중심거리 D가 더 클 때야, D가 이제 더 큰 거야. D가 이 둘의 합보다도 큽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D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 둘이 점점 가까이 온다는 얘기겠죠? 가까이 오다 보면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겠노? 가까이 오다 보면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생길 건데, 그 순간이 반지름의 합과 중심거리가 같아지는 그런 순간이에요. D가 이제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컸었는데 같아지는 데까지 온 거야. 알겠죠? 이걸 우리가 외접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더 작아지면, 거리가 더 작아지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중심거리 D가 반지름의 합보다 이제 작아지는 상태가 된다고. 알겠죠? 반지름의 합보다는 작아지지만 이 반지름의 차 있지, 반지름의 차. 그렇죠? 그 반지름의 차보다는 이제 큰 상태예요. 그러니까 D가 점점 더 작아져가지고 이제는 얘보다는 작아졌는데, 그래도 이 두 반지름을 뺀 놈보다 이제 큰 상황이 되거든요. 여기 큰 놈에서 전 놈을 뺀 거보다는 요럴까, 얘보다 확실히 큰 게 맞죠. 여기서 이제 더 작아지게 되면 그런 자원원이 그런 안쪽으로 이제 붙는 상황이 딱 벌어진단 말이야. 이때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여기가 이제 라지 R, 여기가 스몰 R, 이게 중심거리 D. 그죠? D가 이제 어떻게 된다? 이제 R 빼기 R가 이제 같아져 버려요. 작아지다가 이제 차와 이제 같아지는 상태. 근데 이제 여기서 더 가버리면 차보다도 이제 어떻게 된다? 작아져 버린다고. 0보다는 크겠죠. 0이 될 수도 있어요. 0이 되는 순간이 이제 그 동심원이 되는 순간. 중심이 동일한 원이 되면 이제 중심거리가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섯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고, 이게 내접하는 상황이고, 이게 내부에 있는 상황이죠. 알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내접, 두 점, 내접, 내부. 알겠나? 외부에 있다가 외접하다가 두 점에서 만나다가 내접하다가 내부에 있는 이 상황을 일단 이 노란색 표현 있잖아요. 노란색 표현.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두 원이 있어가지고 두 원의 방향식을 딱 줘. 중심도 주고 반지름도 주고 어딘가에 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나도록 해라 하면, 너희들 딱 순간 만난다 생각하면 몇 개가 안 떠오를 수 있다고. 외접은 떠올랐고 두 점에서도 떠올랐는데 막 갑자기 네 점이 안 떠올랐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섯 가지를 다 머릿속에 툭 띄워놓고 만나는 경우나 이 경우네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알겠죠? 두 점에서 만날 때, 또 한 점에서 만날 때 막 하면 있다 이거, 너네 딱 네 점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외접만 생각하는 경우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 두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반지름의 합과 반지름의 차와 중심거리가 같다라고 쓰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다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통접선인데 자 여기서 그릴 수 있는 이제 공통접선이 이게 이제 공통외접선이거든요. 공통외접선 두 개를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공통내접선 한쪽으로 지나가는 접선이 있지. 공통접선이 총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어. 4개. 얘는 공통외접선 2개, 공통외접선 2개에서 총 4개가 그릴 수 있는 게 외부에 있을 때 모습이고요. 그다음 외접하고 있을 때는 공통외접선이 몇 개? 2개가 있고 공통외접선이 이렇게 1개가 있어가지고 총 공통접선의 개수가 이제 3개야. 지금 우리 뭘 가지고도 구분한다? 공통접선의 개수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고. 알겠죠? 저희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공통접선이 이렇게 2개가 있고 여기서는 공통접선이 외접선만 1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0개가 있도록 하는 거. 자, 이렇게 해도 이제 여러분들이 다 구분을 할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왜 찍고 있을까? 아니기 때문에 찍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맞지? 네가 안 와가지고 니한테 보내주겠다고. 네, 저거 찍어도 보내주시면 또 보내주면 된다고. 지연이한테 보내주면 되겠네. 일단 올려줄게요. 저거 네. 왜 절대값 못해요? 이거 누가 큰지 모르니까 이거 일단은 지금은 내가 일부러 라지알이 크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문제 풀라고 누가 큰지 모르잖아. 맞지? 반지를 막 비지수로 있을 때가 많다고. 반지를 막 K로 막 있어. K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뭐가 뭔지 모르니까 무조건 절대값 생각해. 절대값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안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게 뭐 절대값 -3이다. 그럼 너희들은 이제 3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금 지현이 네 얘기하고 있었는데. 나 지금 보면 알 거야. 더 봐야 돼. 알겠죠? 배고파.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이제 크기 차이를 내가 도덕해서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반지를 차라는 거는 양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양수. 알겠죠? 그러면서 잔호를 빼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오늘 시간이고. 자, 그 다음은 첫 시간이니까 가볍게 이제 개념 위주로 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조금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네, 이제 어떤 원을 얘기하면 그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 일정한 점들의 모임. 근데 그 거리의 비가 뭐가 아닐 때, 이 거리의 비가 1대1만 아닐 때, 1대1을 제외한 나머지 1대1이 돼버리면 이제 뭐가 돼버리냐면 생각해봐봐. 우리는 자주 풀어봤는데 이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1대1이 돼버리면 이런 수직 이등분선이 됐었죠. 그죠? 이 위에 있는 이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이면적을 다 잡아보면 이게 항상 이등변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거리의 비가 1대1이 이렇게 돼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모아보면 수직 이등분선 직선이 나오고 근데 1대1만 아니면 원이 나오게 되거든. 원. 그 모임이 원이 되는데 이 원을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원의 특징이 뭐냐면 이 거리의 비가 예를 들어서 이제 m 대 n이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의 비가 있을 때 m 대 n으로 내분한 점과 m 대 n으로 외분한 점 있죠.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그런 원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알겠나? 알겠나요? 이 A, B로부터 거리의 비가 M 대 N, M 대 N으로 내분한 점과 M 대 N으로 외분한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진다고. 이걸 이제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어쨌든 특징 자체는 그 이 AB를 연장한 그 선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의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도대체 하나의 특징이 될 수밖에 없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막연수 나온다고. 그랬을 때 이걸 이제 P라고 했을 때 ABP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AB는 주어져 있을 거고 번째 반지름만 알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 P가 여기가 있을 때, 즉 반지름이 높이가 됐을 때가 그냥 최대값이 될 거거든. 넓이의 최대값은. 자, 어쨌든 이제 네 그렇게 알면 되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내분점 외분점으로 풀어도 되지만 그냥 대조로 풀는 게 더 쉬워. 예를 들어가지고 1,0과 마이너스 2,3 사이의 거리비가 2대1이 되게 하는 점들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걸 이제 A, 이걸 B, 우리가 원하는 점을 뭐 P를 구해야 되니까 이걸 XY라고 딱 잡아보자고. 그렇죠? 그러면 AP 대 BP는 이게 그냥 2대1이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럼 2BP는 AP가 되면 되죠. 근데 정사제곱 사이 거리는 루트가 생기니까 이걸 제곱해버리는 거야. 그럼 4BP의 제곱, 이거는 이제 AP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BP의 제곱이라는 게 보니까 얘와 얘, 여기 거리의 제곱은 x 플러스 2의 제곱, 다음에 y 빼기 3의 제곱이죠. 이 놈은 BP 제곱의 4배, 이게 BP 제곱인가? 이거의 4배. 그럼 AP 제곱은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걸 이제 넘겨 이항해가지고 정리만 하면 이게 3x 제곱 플러스 3y 제곱 이렇게 블라블라 나올 건데 3으로 다시 나누면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해됩니까? 자, 오늘 보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꺼주세요. 꺼줘. 아무나. 종료.